지금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 가치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이 떨어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형준 시장께서 민주당 대표가 인천 살다 보니까 부산을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런 당부도 없이 냉담하게 대응을 했다는 것은 저를 무시했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 부산 시민들을 냉대했다라는 생각을. 시민을 무시하는 거라고까지 했거든요. 차량 왼쪽에 있습니다. 기대에 맞는 답변을 못 들어서 상당히 실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당이 부산에 대한 애정이 없다거나 그렇게 표명하시는 건 조금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방금 보신 것처럼 시작부터 묘했던 이 박형준 부산시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만남, 양측 모두 별 소득 없이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초반부터 설전이 오갔다고 하는데요. 저희 채널A 취재에 따르면 박형준 시장 측에서 비공개 대화 내내 이재명 대표가 박 시장의 요청에는 딴소리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박 시장이 정치적인 이득을 노리고 억지로 이슈를 키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형준 시장 측에서는 부산 홀대론을 주장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부산이 원하는 이 관련 정책을 민주당에 얘기할 때는 관심도 안 갖다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와서 같이 해보자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산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도 어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부산 방문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꼼수를 부린 거다라고 말입니다. 지난해 1월 이재명 대표의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까지 꺼내들면서 일부러 찾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부산 현안은 남몰라라 하더니 왜 이제야? 라는 생각과 함께 향후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얄팍한 그 정치적인 꼼수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우리 326만 부산 시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부산 홀대를 잊지 않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 이재명 대표는 수건사업 협의를 위해 국회를 찾은 박형준 시장을 문전박대했다. 부산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무시한 채 특혜성으로 소방 헬기를 타고 서울로 날아갔다. 부산 시민들께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 자, 일단 국민의힘 입장부터 여쭐게요.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에 아니 부산이 원하는 거는 안 해주면서 왜 본인이 원하는 것만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냐, 우리 무시하냐,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서운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북극 항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북극 항로도 사실 민주당에서 강조하고는 있지만 저 부분도 2013년도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이미 시범 운행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네. 부산시 입장에서 보면 TF까지 12월 달에 꾸렸어요. 이미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비하면서. 근데 와서 북극 항로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숟가락 얹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행정기관이 추진해야 될 북극 항로 부분을 입법기관의 구성원이 와서 말씀하신다. 네. 이 부분은 본인의 대선 행보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또 하나 이제 부산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여야 같이 공의 합의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허브법이에요. 허브특별도시법. 허브특별도시특별법이죠. 이 부분은 이제 특구로 만들자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안 들어주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법이 통과돼야 되거든요. 이 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물류 핵심 도시로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북극 항로도 물류 핵심 도시로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럼 물류 핵심 도시를 만들 법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물류 핵심 도시를 만들 법은 안 만들어주면서 네. 물류 핵심 도시를 만들 북극 항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주장이고 산해은행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법으로만 해결될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안 들어주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요? 그러니까 부산시 입장에서 보면 아니 현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의 구성원인 이재명 대표께서는 할 수 있는 거 안 하시면서 현재 본인 소관이 아닌 할 수 없는 것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저는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부산 홀대론이라고 얘기할 만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부산이 험지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부산 민심을 좀 달래고 얻기 위해서 간 걸로 해석이 가능한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민심을 더 잃고 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의도가 뭡니까? 그 부분은 이날 다뤄졌던 의제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네. 부산 시민들이라든지 또 부산 시민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시민들이 보고 판단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글쎄요, 저는 여기서 의제에 대해서 이견이 생긴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중앙 정치인이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특정 지역의 단체장입니다. 을에 있을 수 있는 저는 충돌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것을 굳이 격화시켜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알 네. 수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뭐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 확답을 피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네. 뭐 그 정도 어느 정도 또 대비를 해놓고 여러 가지 의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 오면서 선물 보따리가 없느냐 뭐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말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은 이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요구할 것이 있으면 추가로 요구를 하면서 어쨌든 대담 자체는 좀 무난하게 끝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었나 싶은데 네. 그걸 굳이 좀 확대해서 격화시키는 것 같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비습 사건 때 얘기를 꺼내는 건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소방 헬기를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비판이 있었는데 굳이 그때 일을 그것도 이제 피습의 피해자이기도 한 이재명 대표에게 그를 향해서 이제 물론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었지만 네. 이 자리 이후에 비판하면서 굳이 과거까지 끌어와서 세팅해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네. 불만이 있고 이견이 있는 부분 의제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국민의힘한테도 현명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결국에 이재명 대표 부산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갔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뭐 크게 얻은 건 없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슈가 생겼었죠. 어제 오후에 송기인 신부와의 차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약속 시간 몇 시간을 앞두고 취소가 됐습니다. 자, 이를 두고 한간에서는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인 신부라고 하면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 이낙연 후보의 공동 후원회장이었거든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송 신부의 건강상 이유로 어제 차담이 취소된 거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혹시 이틀 전에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를 향해서 검찰과 짜고 한 짓이다. 본인의 체포영장 가결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것이 좀 언짢아서 차담을 혹시 신부님 쪽에서 취소한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지금 분분합니다. 너무 과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요? 만약에 송기인 신부께서 이 자리가 불편하셨다면은 미리 약속을 잡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 지금 비명계와의 통합 행보를 보이다가 지금 나온 발언 때문에 지금 약간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런 통합 행보 중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와는 선을 그었었습니다. 뭔가 이낙연 전 대표와는 뭔가 손을 잡는다거나 화해 제스처를 취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이낙연 전 대표와의 관계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기인 신부께서 뭔가 그 발언 때문에 갑자기 일정을 바꿨다? 건강상의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지만 뭐 타이밍상 공교롭게 그렇게 과한 해석과 뭐 비판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팩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